워싱턴주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30대 한인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 총탄 세례를 받아 부인과 뱃속의 태아까지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한인 후보 4명이 출마한 뉴욕시 예비선거가 오는 27일 실시되는 가운데 조기 투표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폭행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맨하탄 대비심이 노숙자 조던 릴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다니엘 페니를 공식 기소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대낮에 워싱턴주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30대 한인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 총탄 세례를 받아 부인과 뱃속의 태아까지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15분쯤 시애틀 다운타운 4가와 레노라 스트리트에서 37세 한인 남성 권성현 씨와 임신 8개월의 34세 한인 여성 권이나 씨 등이 총격을 받아 남편은 부상을 입고 부인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이들 부부는 자신의 흰색 테슬라 승용차를 타고 다운타운에 진입, 교차로에 멈춰서자 괴한이 갑자기 차로 달려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아내 권 씨는 물론 뱃속의 태아까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시애틀에서 일식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가 운전석을 통해 총을 발사함에 따라 아내가 집중적으로 총격을 받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뒤 어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가 내가 쐈다고 소리치며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으로 미뤄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보고 있으나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 4명이 출마한 뉴욕시 예비선거가 오는 27일 실시되는 가운데 조기 투표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27일 실시되는 뉴욕 예비선거는 뉴욕시의원과 퀸즈, 브롱스 검사장, 민사법원 판사, 그리고 사법 컨벤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를 위한 조기 투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번 예비선거는 시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 한인들이 투표율을 높인다면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 장소는 여러분들이 가시던 투표 장소하고 동일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투표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로 있지 않은 현직 시의원 23지역구의 린다 리, 그다음에 26지역구의 줄리 원, 이 후보들은 자기 베이스가 커뮤니티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뉴욕시의원 23선거구 린다리 의원과 26선거구 줄리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19선거구에는 한인 검사 출신 크리스토퍼 베 민주당 후보와 26선거구의 헤일리 김 전 민권센터 주택정의활동가가 각각 출마해 총 4명의 한인 후보가 뉴욕시 의원직에 도전합니다. 네, 먼저 19지역구의 크리스토퍼 베 오랫동안 퀸즈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번에 19지역구에 나왔습니다. 이 19지역구는 오랫동안 공화당 지역의 시의원으로 있는 곳이고 또 백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유권자가 또 제일 많은 곳입니다. 한인 유권자만 다 나와서 투표를 해도 당선이 될 수 있는데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들의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소수계이니까 소수계가 남들이 투표 안 할 때 전략적으로 투표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뉴욕시의원 선거는 순위 투표제가 도입됩니다. 유권자들은 선호하는 후보들의 순서에 따라서 1, 2, 3, 4번에 투표를 하면 됩니다.
제일 선호하는 후보의 1번, 오른쪽에 보면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 그 다음 선호하는 후보의 2번, 그 다음 3번 이런 식으로 순위 투표를 해주시면 한 표도 사표가 안 되고 나중에 결선 투표 없이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뉴욕시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순위 투표에 대해서 생각하고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오는 17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유권자 등록 용지를 선관위에 보내야 합니다. 한편 본인의 투표소 확인, 출마자 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선거 안내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폭행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들이 모두 현장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전 5시 50분경 42가 그랜센트럴 7번 전철 승강장 메자닌에서 43세 남성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과 범인 사이에 말다툼이 오갔으며 이어 범인이 피해 남성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범인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퀸즈행 7번 전철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브루클린의 에비뉴 N역에서도 폭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35세 여성이 메트로카드를 충전하던 중 범인이 피해 여성 뒤로 접근했고 이어 여성을 강하게 껴안으며 가슴을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범인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범인은 여성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현장에서 치료는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범인이 현장을 달아나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며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맨하탄 대배심이 지난달 뉴욕시 전철에서 노숙자 조던 닐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다니엘 페니를 공식 기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배심은 지난달 뉴욕시 전철에서 노숙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다니엘 페니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다니엘 페니는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며 오늘 대배심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대배심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어 엘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 대변인은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을 거부한 바 있으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성명을 통해 엘빈 브래그 검사가 조던 닐리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것에 감사한다. 대배심이 다니엘 페니를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과 정의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소 사실이 확실시됐었습니다. 다니엘 페니는 자신의 행동은 정당 방어였고 인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일부 승객이 다니엘 페니에게 조던 닐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는 단순 정당 방어가 아닌 살인 사건이라는 의견도 거세졌습니다. 만약 2급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니엘 페니에게 5년에서 최대 15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주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와는 별개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오는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해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근로자와 중산층에게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을 제공하는 행정부 계획을 막으려고 한다며 하지만 자신은 근로자들을 돕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학자금 융자 탕감 금지 결의안을 거부함에 따라서 시행 여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미국 부채 상향 협상안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도 8월 말에 종료, 9월 1일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교육부 대변인은 학자금 대출 이자가 오는 9월 1일 다시 시작이 되며 지급기한은 10월부터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탕감 정책의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뉴욕 영 아츠 파운데이션이 맨하탄과 퀸즈에서 재능 있는 꿈나무 연주자들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뉴욕 영 아츠 파운데이션이 주최 주관하는 뉴욕 라이징 스타스 2023이 16일 오후 7시 30분 맨하탄 카네기홀 와일홀에서 열립니다. 공연에는 발달장애 친구들로 구성된 위너스 클라리넷 앙상블을 비롯해 30여 명의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진환 공연 총괄 디렉터는 어린아이부터 프로 연주자들까지 한자리에서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에 한인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그리고 인종 그리고 장애 비장애 이런 걸 모든 거를 통합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어린 아이들과 또 프로 연주자들이 함께 이런 좋은 무대에서 함께 저 발달 장애 연주자들도 함께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그 화합의 정신과 또 그 미래 희망 그런 거를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앙상블도 연주에 참가해 더욱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위너스 앙상블은 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을 연주합니다. 정말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카네기홀이 가장 꿈의 무대고 또 가장 목표고 또 부모님께서도 가장 서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무대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공연에 저희 아이들이 1년간 4곡을 정말 열심히 수천 번의 연습을 통해서 한 곡 한 곡을 완성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일에는 전시우군의 첼로 솔로 연주회와 21일에는 임지유양의 바이올린 솔로 연주회가 링컨센터 브루노 윌터 강당에서 펼쳐집니다. 폴로네이즈 데이비드 퍼포랑 이제 또 하이든시 1, 2, 3악장을 그렇게 해서 이제 독재를 하고 나서 3악장은 카네기홀에서 합니다. 살짝 박수를 많이 치면 좋겠고 사람들이 좀 제 노래를 많이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곡들 선택한 기준은 여러분이 조금 즐기고 자주 듣는 곡으로 했어요. 일단 아도레이션이라는 보로보스키 곡은 좀 아름답고 그런 평화로운 곡이어서 좀 그 관객들을 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싶어요. 18일에는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연주회가 펼쳐집니다. 연주회는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등 널리 알려진 클래식곡, 가곡, 성가곡 등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합니다. 팬데믹 시기 연방정부의 세입자에 대한 지원으로 수백만 명이 퇴거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방정부가 2021년 초부터 테넌트들에게 지급한 주거안정지원금이 4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퇴거 위기를 모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퇴거 현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빅션랩은 전국 31개 대도시에서만 최소 80만 명이 주거안정지원금 혜택을 입었으며 미국 전체를 감안하면 수백만 명이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31개 도시의 퇴거 신고율도 사상 최저를 기록, 팬데믹 이전보다도 절반이나 감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강제 퇴거가 팬데믹 이전보다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인해 주거안정지원금 지급은 중단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퇴거율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팬데믹이 끝난 만큼 더 이상 렌트비를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거주 한인이 한국 의류기업의 관세 포탈 혐의를 사법당국에 제보, 한국 의류기업이 205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고 제보자는 18%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한국에 본사를 둔 의류업체 애니클로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의류에 대한 관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애니클로와의 합의서와 범죄 사실 증명서를 공개하고 애니클로가 세관 당국에 상품의 가치를 낮게 기재하는 등 허위 송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법원은 애니클로에 대해 형사벌금 25만 달러, 추징금 205만 달러를 각각 선고했고 애니클로가 연방정부의 205만 달러와 이자를 향후 15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애니클로는 합의 30일 내에 20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지불하고 나머지 185만 달러는 15개월간 5차례에 걸쳐 각각 37만 달러씩 분할 상환하는 대신 연리 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한편 연방검찰은 애니클로 측 내부자인 뉴요커주 차모 씨가 지난 2018년 7월 16일 관세 포탈 사실을 연방검찰에 제보, 수사가 시작됐다며 차 씨의 실명을 공개했고 차 씨가 민사 합의금 즉 205만 달러 추징금의 18%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또 차 씨에게 퀴담 소송 경비 2만 5천 달러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인근 3개 공항의 주차료가 오늘부터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늘부터 존 F 케네디 공항과 라가디아 공항, 뉴저지주 뉴욕 공항의 24시간 주차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존 F 케네디 공항 24시간 주차 요금은 사전 예약 때 기존 36에서 42달러 선에서 6달러, 사전 예약 없이 24시간 주차할 때는 현재 60에서 70달러 선에서 10달러씩 각각 인상됩니다. 또 라가디아 공항 24시간 주차 요금은 사전 예약 때 기존 39에서 45달러 선에서 7달러, 현장 주차 때는 55에서 70달러에서 20달러가 각각 오릅니다. 뉴욕공항은 사전 예약 요금이 동결됐으나 현장 요금이 65달러에서 5달러 올랐습니다.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중 3분의 2가 올해 내 2차례 더 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금리 예측 점도표에 따르면 공개시장위원 18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16명이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체 위원 3분의 2에 달하는 12명은 최소 2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점쳤으며 이 경우 기준금리는 현재보다 최소 0.5%포인트 높은 5.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18명 중 10명이 올해 금리가 5.2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3개월 만에 금리 인상 분위기가 더 강화된 것입니다. 연준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치 2배에 달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사건에 이어서 기밀 유출 혐의로 추가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퀴니페악 대학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권자 19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5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의 지지율 56%에서 불과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지지자들의 탄탄한 결속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로 불리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3%로 지난달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캇 상원 의원,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각각 4%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지지자 결집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가로 더 기소가 되더라도 오히려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가 더 다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내년 대선 출마나 당선, 대통령 취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건 형사 기소됨으로써 유세장과 법정을 오가는 불편을 겪겠지만 차기 대선 출마는 물론 대통령 취임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옥중에서 출마할 수 있으며 만약 당선된다면 대통령 취임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약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연방 법무부는 내년 11월 5일 당선 즉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금지법에 따라 재판 등 법 집행을 중단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뒤 자신을 사면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수정헌법 제14조는 반역죄에 개입됐다면 모든 공직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반역죄 유죄가 인정된다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역죄 여부를 둘러싸고 극심한 분열과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뉴욕 시간 오늘 새벽 6시 25분쯤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이 155mm 포탄을 미국에 수출,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한 데 이어서 일본도 미국의 155mm 포탄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토요일 오후 1시 15분쯤 맨하탄 코리아타운 헤럴드 스퀘어에서 상의를 벗은 남성이 75세 여인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체포에 나섰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영안실 관리자인 55세 남성이 회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몰래 훔쳐서 판매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8년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으로 해고된 미동부 지역 책임자인 백인 매니저가 역차별 소송을 제기, 스타벅스로부터 2,560만 달러를 배상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줄곧 미국 맥주 시장 1위를 지켜온 버드라이트가 트랜스젠더 협찬 논란으로 20여 년 만에 월간 기준 2위로 내려앉았고 멕시코 맥주 모델로 스페셜이 1위로 등극했습니다. 연준이 15개월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끝에 마침내 동결을 택했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캄보디아 경찰이 30대 중국인 부부를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8분입니다. 한여름밤에 유색 보석, 유혹의 컬러스톤 세레나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행사 전문업체 고베 주얼 그룹의 반지 천국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 컬러스톤 외에도 이번 보석쇼의 주력 상품인 아코야 진주 등 다양한 진주 신제품을 준비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2일에 시작해 26일까지, 뉴저지 파인 플라자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7일에 시작해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